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5일 목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올해에도 개인 소비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그 속도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미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은 물론이며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1분기 전망치 2.4%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2022년 2분기의 마이너스 0.6% 성장률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둔화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꼭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고금리가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경제 활동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동률의 지지도를 보이는 등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 안팎에서 뒤지는 형국이었다면 대선을 6개월여 남겨놓고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퀴니펙대가 지난 18일에서 22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1,429명을 대상으로 당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46%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후보를 포함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로 동률을 유지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130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 각각 41.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11월 8일 단 0.2%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두를 내준 뒤로는 최근까지 쭉 1위를 지켜왔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정연소를 기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섭게 추격하며 그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달 17일 45.1%로 동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틱톡 강제 매각법에 어제 서명해놓고 틱톡의 바이든 홍보 계정을 만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의 하나인 틱톡 강제 매각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최대 1년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서명으로 틱톡의 미국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작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는 틱톡의 홍보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법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 매각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어제 틱톡 게시글을 별도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틱톡 계정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계정은 지난 2월에 생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 입법 논의가 한창 활발했던 때였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가장 많은 영역에서 유권자에 닿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말 대부분의 연방정부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으며 백악관도 틱톡 계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대학가 곳곳에 천막촌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비판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세운 천막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를 당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며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를 낸 뒤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강도가 세지고 시위가 여러 대학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전 시위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학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구심점에는 뉴욕시의 명문대인 컬럼비아대가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여기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은 대학 총장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지난 18일 경찰을 불렀고 학생 1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태에서 많은 학생이 반발했고
컬럼비아대의 강경 진압은 다른 대학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미시간주 앤아이버의 미시간대에는 텐트 40여 개가 등장했는데 학교 측의 보복을 두려워한 일부 학생은 신원을 숨기려고 마스크를 쓰기도 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브라운대와 매사추세츠주의 하버드대에서도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기오염 보고서를 발표한 미 폐협회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오존층 오염이 미 전역에서 67번째로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의 대기오염은 연간 1.81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작년의 D등급에 비하면 풀턴 카운티의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풀턴 카운티의 대기오염은 미 전역에서 47번째로 안 좋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은 지상 오존 오염과 입자 오염이 포함되어 인체 건강에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존층 오염 외에도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에서 미 전역에서 124번째로 최악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국이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 증가한 176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은 약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보다 적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 사업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어 발행 규모가 올해 5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채권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아시아 지역 회사채 발행은 줄어드는 상황을 활용해 더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